네, 주전부리 주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신작이 나오나 또 게임주가 바닥권 탈출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또 이번 주 월요일 시작인데요. 아마 게임주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갑자기 여러 이슈들 속에서 주가가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태성 이사님, 네. 코인 의혹. 예,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이죠. 코인 의혹 그리고 실적이 저조했고요. 공매도가 엄청나게 또 공격이 들어왔고 삼중악재가 덮쳤던 것이 게임주들인데 지금 엔데믹 이후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 다 반등 줬는데 반등조차도 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죠. 언제쯤 좀 회복 가능성이 될까요? 일단 뭐 시간의 차이는 저는 기업별로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게임주는 뭐 섹터 전체가 지금 같이 움직이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악재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계속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뭐 코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우선 게임 업종에 대한 불신이 조금 많았던 이유는 신작에 대한 부재. 그러니까 뭔가 돈을 벌려면 우리 이러한 게임을 만들었어요. 이러한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 거예요. 이런 홍보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투심도 살고 그럼 저 게임 한번 나도 해볼까? 그러면 저 게임을 만드는 회사도 돈을 많이 벌겠네? 라는 이제 이 사이클로 투자를 하기 마련인데 사실 2022년 그리고 2023년 지금 1분기에는 이렇다 할 대형 게임 예정작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게임은 게임 본업으로서의 지금 가치가 그렇게 지금 매력적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에 엔데믹 시대로 오면서 엔터사들이 엄청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예전에는 집에서 이제 게임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날도 풀리고 좋아하시는 아티스트들도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게임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 그런데 또 3분기, 4분기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 3, 4분기가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투자할 때는 저는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기도 해요. 그래서 기업별로 좀 여러분들이 잘 고르신다면 충분히 또 성과는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은 어떠세요? 실적은 뭐 게임주가 이렇다 하지 못하는 실적인데. 맞아요. 일단은 현 장세가 뭐 금융 장세는 아니고 이제 실적 장세로 조금 접어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터만큼 폭발적으로 실적을 낼 수가 있는 환경이냐라고 하면은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일단 리오프닝 이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안에서 활동하면서 게임이라던가 이런 것들 즐기던 사람들이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야외 활동, 밖에서 하는 활동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게임들의 실적이 일단은 좀 잘 나올 수가 없는 부분들 그리고 다른 중국이라던가 다른 나라들에서도 MMORPG 이런 쪽들을 또 파고 들어오는 이런 전략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홍보 마케팅 비용에서 중국을 앞설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얼마나 마케팅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고 거기에다 돈을 쓰게 만드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엔터처럼 일단은 글로벌 팬덤이 살아나면서 이런 게임들이 정말로 초대박작이 예전처럼 나오고 그게 장기간 롱런을 하면서 게임사의 실적에 기여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게임사들이 많겠느냐라고 여쭤보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게임주 중에 그 가운데서 기관이 7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NC소프트인데요. 게임 유저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NC소프트의 신작 TL이라고 하는데 스론 앤 리버티라는 게임입니다. 24일 날 이제 신작 스론이 베타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려 1만 명의 베타 테스트인데 2분기 실적은 계속 우려가 되고 있지만 이 TL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저들 간에도 TL 언제 나와? 이것만 거의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NC소프트? 제가 이제 앞서서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뭔가 투자자들의 구미를 땡기는 뉴스가 나와야 이게 주가도 반응을 하거든요. 일단 게임주 안에서 NC소프트가 특히나 이제 기관의 관심을 받는 것도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런 뉴스가 없는데 기관이 살까요?
안 사죠. 그러니까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관 투자자도 지금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게임, 영화 혹은 드라마 이쪽은요. 사실 개봉하기 전에 기대감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개봉한 이후에 엄청나게 큰 데이트작이 아닌 이상에는 일단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이 NC소프트를 사는 거 보니까 TL이 생각보다 더 흥행을 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사면 좀 무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TL이라고 하는 게임이 출시가 되고 난 이후에 일단 일주일이면 딱 판가름이 나거든요. 이게 이제 흥행할 상인지 아니면 흥행에 참패할 상인지는 일주일 안에 이제 결론이 나니까 네. 그 일주일 지켜보시고 저는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게임에 진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죠. NC소프트에 국부펀드로 자금 지분 투자를 작년에 했는데 아직 물량은 쥐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주가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NC소프트는 개인적으로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당연히 NC소프트 하면은 리니지라는 IP를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게임사가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기관 쪽의 매수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3주 정도 집계를 해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지금 누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오늘까지 1,845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680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이 물량이 전부 다 외국인도 팔았지만 개인도 팔았다는 거죠. 그거를 기관이 다 사가면서 일단은 2,500억 가까이 매수를 하긴 했지만 외국인들까지 이런 대형 종목은 같이 양매수가 좀 들어와줘야지만 강한 탄력을 붙일 텐데 지금 일봉상으로 5월 2일부터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61선이죠. 61선 제대로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한번 바닥으로 내려왔는 시그널들이 나왔어요. 이게 만약에 외국인들 매수가 여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분율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가 되면서 기관과 같이 매수를 하고 개인들만 팔았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벌써 한 121선 정도 한 42만 원 부근은 가 있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은 강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푸시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들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대형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기관들은 좀 단기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의 지분율 추이를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과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일봉 상단에 보이는 48만 원 지점까지 반등을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실 때에는 조금 더 큰 손인 외국인들의 지분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1분기에 물론 상대적으로 실적 선방을 해주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게임들이 잘 되고 기본 업이 잘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마케팅 비용을 정말 극대화해서 짜고 짠 거죠. 마른 수건 짠다고 얘기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선방을 했던 부분들에서 2분기도 일단은 MMORPG 쪽의 경쟁이 또 심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적이 신작에서 제대로 나와줄지 일부 증권사는 한 2,700억 연간으로 매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일간 한 10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여기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순위권에서 10위권 안쪽에 매출 순위가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기존의 리니지 IP, 특히나 M과 좀 약간 유사한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유저가 오히려 리니지 쪽의 유저가 이쪽으로 이탈이 됐을 때 리니지의 매출 방어도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두 분 다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자, 근데 네오이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네오이지 주가가 사실은 다른 게임주들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죠. 꾸준히 우상향한단 말이에요. MMORPG 개발사 파워게임즈입니다. 이 파워게임즈를 인수를 했는데 이 글로벌 게임사로의 도약이 성공 가능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이번 인수합병 통해서 기대를 해볼 만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된 건지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3분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해외 글로벌 게임사를 인수한 기업은 네오이즈뿐만 아니거든요. 네. 다른 게임사들도 사실 인수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뭐 거기서 나오는 성과가 참 뚜렷하게 이렇다 지금 뭔가 성과를 보여준 기업이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오이즈는 이제 왜 오르느냐? 결국 이제 모바일과 콘솔 게임 시장에서 이제 동반 성장했다라는 게 다른 게임사 대비 좀 차별점
그리고 이제 게임사를 투자를 할 거라면 말 많은 쪽보다는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러니까 3분기에 또 피해 거시시라는 게임이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다른 게임사보다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조금 이제 감소되지 않았을까라는 투심이 좀 몰리면서 여타 다른 게임사보다는 네오위즈에 이제 한 표를 던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추격해서 따라간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게임사들이 조정을 받은 것과 대비해서 네오위즈는 이거 뭐 때문에 올랐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더 쉽게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NC 소프트 하면 리니지, 크래프톤 하면 배틀그라운드 이렇게 대표작들이 좀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네오위즈 하면 사실은 좀 점점점인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새로운 특별한 뉴스가 아닌 이상 이제는 제로 노출에 따른 또 차익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 뭐 네오위즈라는 기업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매매라는 기준 입장에서는 현재 종목보다는 다른 가격적으로 조정이 받은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장님은 네오위즈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오위즈도 좀 안 좋나요? 저는 네오위즈는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피해 거짓인데 이제 피노키오라는 전래 동화를 이게 게임으로 각색을 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약간 잔혹 동화 이런 것처럼 만든 건데 이게 게임스컴이라는 대회에서 3관왕을 수상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4관왕 수상하고 했던 엘든링 이런 게임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판매고를 초반부터 일으키면서 돌풍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점수를 주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콘솔 쪽이에요. 그래서 MMORPG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장르와 그리고 새로운 다른 형태의 게임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는 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네. 결국 게임스컴에서 3관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매고를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거기다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그 파워게임즈 인수 이걸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프리스톤 테일 모바일이라는 쪽의 제작 배급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73억 매출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프리스톤 테일 모바일 매출이 9월부터 반영이 됐어요. 그럼 9, 10, 11, 12 4개월 동안 반영이 된 게 이렇기 때문에 올해 매출 온전하게 이제 한 해 동안의 매출 온기로 반영을 해보게 되면 700억 이상의 매출이 이 프리스톤 테일 모바일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이 생기고요. 거기다가 이 기대작인 피해 거짓이 있긴 하지만 단일 게임이라는 부분들이 약간 리스크 요소로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프리스톤 테일 M이라던가 여기에서 또 나오게 될 게임이 차기작 영웅전설이라고 있어요. 일본 쪽의 니온 팔콤 쪽에서 개발한 RPG 중에서 명작으로 꼽히는 IP인 좀 어려워요. 가가부트릴로지 이거의 IP 계약을 2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까지 추가됐을 때 매출 1,000억 이상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거기다 기존에 잘해왔던 보드게임 쪽의 매출까지 꾸준히 뒷받침이 돼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다른 게임과는 다르게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차트 모양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2023년 1월에도 121선이죠. 일봉상으로 121선 지지하고 고점 48,000원 부근까지 올라갔고요. 또 121선을 웬만해서는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주가가 48,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꺾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121선 위치에 있는 41,000원 초반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피해 거짓 출시 임박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게임즈 인수로 인한 매출의 증대 효과 같이 일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이번에는 48,000원을 돌파해서 위쪽으로 상향이 될 텐데 얼마나 이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 거짓이 팔리느냐 이 장수에 따라서 전 주가가 좀 65,000원 이상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게임주입니다. 좋습니다. 게임주는 엔터지만큼 어렵죠. 평소에 관심이 있거나 하던 게임이 아니면 접근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불타는 주식 등을 통해서 정보들 소스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이제 하반기 주목할 게임주였는데 사영관 차장님은 딱 들어보니까 네오위즈신 것 같고요. 네. 김태성 기사는 어떤 종목을 하반기 주목적으로?
저도 차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오이지를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되죠. 고민이 트레이더가 되는데. 자존심이 있지.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온 혹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쪽은 크래프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크래프톤. 일단 게임사들의 지금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작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작을 또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시간과 돈. 그러면 그 신작이 나올 때까지 그 기업의 실적이 잘 받쳐주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돈이 없는데 신작 개발은 어떤 돈으로 할 것이며 주가는 어떤 모멘텀으로 부양할 것인지 이 부분도 이제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사실 실적하면 또 크래프톤이 1분기에 그다지 좋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관계가 그렇게 껄끄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매출 방어를 좀 해줬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제 매출을 내고 있으니 결국 다음 어떠한 게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까지 주가를 충분히 혹은 실적을 충분히 방어해 줄 수 있는 방어력은 우리가 이번 분기 실적으로 확인을 해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앞선 이 차장님께서 좀 선호했던 네오이즈는 조금 더 공격적인 지금 당장 좀 반응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크래프톤은 시간을 두고 좀 투자를 하셔야 좋은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매수해서 가지고 있을 거라면 높은 가격보다는 저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라는 관점으로 크래프톤 현재 위치에서 조금 길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하반기 관심주 중장기 크래프톤을 김기성 회사께서 말씀해 주셨고 네오이즈는 사용한 차장께서 관심 있게 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전부를 봤는데 더욱 중요한 건 찌맥주죠. 그래서 뭘 사야 되는지 잠시 후에 찌맥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